정부에서 무려 5천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것도 10년 무이자로. 어떤 조건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는데 지원 정책이 많이 있죠. 그 지원 정책을 알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고요. 알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소개받아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해당 사항 있으신 분들은 정부에서 5천만 원 정도를 무이자로 10년 동안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한번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죠. 화면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지원 5천만 원 프로그램인데요. 10년 무이자입니다. 도대체 뭐길래 10년 동안 무이자로 5천만 원을 빌려주는 거지? 좀 약간 의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거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반지하에 거주라는데 홍수가 나서 미처 나오지 못해서 이제 안타까운 목숨을 좀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좀 정책인데요.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입니다. 그래서 비정상 거처라고 여기는 곳에 3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있으신 분은 신청을 할 수 있고요. 5,000명 선착순이에요.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빨리 신청을 하시면 좋고, 이 신청은 4월 10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당이 될 것 같다 싶으시면은 4월 10일부터 신청을 하면 돼요. 근데 반지하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은 지하층, 우리가 아까 말했던 반지하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 이런 데서 거주를 했던 약간 정상적인 거주처가 아닌 곳에서 거주를 했던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이 분들뿐만 아니라 또는 이제 별도로 이것과는 별개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주거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은 최저 주거 기준이 무엇이냐, 여기에 미달이 되면은 내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랑 같이 살고 있으면은 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최저 주거 기준 수준은 한번 이따가 뒤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같이 쪽방 반지하에 산다고 무조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 요건이 연소득이 부부 합산 5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순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은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이제 빚 다 빼고 순자산이에요. 순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 혜택을 받으려면은 임차 보증금이 2억 이하짜리를 들어갈 때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10억짜리 전세에 들어가는데 5천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1억 8천짜리 전세를 들어가겠다. 내가 반지하에서 한 2천에 30만 원에 살았는데 보증금이 없어서 못 들어갔었는데 좀 지상층으로 올라가면서 예를 들면 전세 1억 8천짜리 들어가겠다 하면 5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거고요. 또는 5천에 50짜리로 가겠다 해도 이제 5천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죠. 무이자로.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국민평수가 33평이 84제곱미터거든요. 그래서 33평 이하여야 되고요.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 이하, 우리가 알고 있는 25평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25평 이하의 임차 보증금은 2억 미만, 그리고 2인 가구 이상부터는 33평 이하의 임차 보증금은 2억 미만.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어요. 그 보증금에 대해서 월세도 보증금이 있잖아요. 그 보증금에 대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만약에 전세라면은 전세가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건 알아서 하는 거고 5천만 원까지는 대출해 주겠다. 무이자다. 2년 만기인데 계속 연장이 가능해요.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최저 주거 기준 궁금하시잖아요. 1인 가구가 살 때는 14제곱미터, 주거 면적이 14제곱미터니까 대략 한 4평, 그리고 부부가 살 때는 26제곱미터니까 8평이 좀 안 되거든요. 8평 좀 안 되는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최저 주거 기준을 못 채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최저 주거 기준 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 근데 아까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살고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을 한번 보면은 부부랑 자녀 한 명이 살고 있다. 36제곱미터니까 대략 뭐 한 11평 그 정도 되겠네요. 11평 정도 되는 곳에서 부부와 자녀가 살고 있다. 이런 분들은 최저 주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 5천만 원 무이자 10년 무이자 대출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그 돈을 그냥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곳으로 이주할 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좀 보태서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최저 주거 기준이 만족하는 곳으로 내가 이사를 하겠다 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저것뿐만 아니라 심사가 통과가 되면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주비를 실비로 지원해 줍니다. 뭐 이사 비용이죠. 그냥 용달차를 불러서 이사를 한다. 용달차 부르고 아저씨 한 2분 정도 불렀다. 그러면 40만 원이 넘겠죠. 그 비용을 실비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으니까 심사가 통과되면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주비도 지원을 받으면 좋겠죠. 정부 지원이 진짜 많아요. 근데 못 받으면은 나만 손해죠.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냥 일단 내놓고 뭐 이거를 받든지 말든지 너네들이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꼼꼼히 챙겨야 돼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바쁘잖아요. 언제 바쁜데 저런 거 찾아보고 뭐 나왔나 안 나왔나 언제부터 신청하나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이런 걸 또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런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은 항상 빠르고 간결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동하는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긴 방송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